앞서 보신 그 이종찬 광복회장 인터뷰 관련해서 국방부나 군, 육사 쪽에서 반론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 이 자리가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과제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고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임명됐는데 향후 당 개혁이 어떤 내용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 전 의원이 오늘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사건건에 오랜만에 오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조금 전에 그 이종찬 광복회장 인터뷰가 나갔는데, 네. 글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도 2년보다는 민생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 뭐 이 홍범도 흉상 관련해서 좀 변화된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주목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뭐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념 문제가 중요하다. 또 그다음에 이념보다 민생이 민생을 살펴라. 뭐 그런 지시가 있었고 또 그게 맞는 방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범도 장군의 문제 처리가 무슨 이념 문제이거나 또는 민생을 소홀히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방금 그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그 인터뷰를 제가 세세히 꼼꼼히 봤는데요. 그분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과거 자유시 참변이라든지 공산당 입당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조차 또 그분이 과연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의 이 모범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부터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뭐 지금 나온 것은 없지만. 근데 과거 보도를 보니까 그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 홍범도 흉상 관련해서. 이번 뭐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흉상을 옮기는 문제 자체는 저는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념을 위주로 국정을 수행하고 민생을 파탄내겠다든지 민생을 돌보지 않겠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생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은 지극히 옳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념보다는 민생이라는 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워낙에 그 이른바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 홍범도 문제가 큰 이슈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서 그래서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지금은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떤 의견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 주제로 오늘 토론할 생각은 없는데 마저 내친 김에 말씀드리자면 근데 오늘 국감장에서 해군은 홍범도함을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적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홍범도가 문제라면 싹 다 바꾸든가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다 두든가. 근데 육사는 빼겠다고 하고 해군은 그대로 두겠다고 하니까 좀 이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을 독립기념관에 모셔놓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으로 추앙하는 문제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다만 육군사관학교에서 그 첫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생도들의 그 표상이 되기에는 과거에 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 해군 함정도 이름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조금 다른 문제인 것이 해군함은 뭐 조선시대의 장군의 그 명칭도 쓰고 하니까 조금 또 좀 다를 수가 있고 저는 뭐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교육의 그 현장에서 더군다나 초급 장교의 현장에서 그분을 몇 분 안 되는 근대사의 군인들의 반열에 올려놓기에는 뭔가 흠이 좀 많다. 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죠. 뭐 이 사안을 가지고 제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뭐 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임명됐는데 뭐 잘 될 거라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이?
예, 저는 일단 그 출범도 잘 되었고 앞으로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께서 그 일반 시민적 관점에서 정치를 전혀 관여하지 않은 시민적 관점에서 우리 당이 변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통찰력을 제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도 이뇨한 위원장에게 정권을 위임했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그 혁신안을 받겠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민주당의 뭐 김은경 혁신이 뭐 출범하다가 말았던 그런 혁신위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변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그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잘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시선도 뭐 적지 않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정권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가 김기현 대표가 듣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김기현 대표도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비해서 정권을 가졌다고 보기가 힘든 판국에 혁신위가 어떤 정권을 갖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권 부분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간 그 비하 발언 김기현 대표 내지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 당연히 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좀 비하 발언에 속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 혁신이라는 기분은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당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고 앞으로 혁신위가 출범하면 그것이 이제 최고의 의결이 되어서 혁신위 권한에 대해서 또 규정이 될 겁니다. 아마 뭐 당의 혁신에 관한 모든 사안 뭐 이러면 그러면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뭐 지금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재창당 수준의 변화 그리고 당의 모든 것을 뭐 바꾸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가령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면 조금 이상하니까 어쨌든 이상한 이유는 아니 이제 재창당 수준의 변화라고 했으면 이뇨한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뭐 자식과 부인 빼놓고는 다 바꾸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의 뭐 기본적인 뭐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겠죠. 뭐 우리가 과거에 뭐 당명을 바꾸고 그다음에 당의 뭐 공천 룰을 바꾸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당의 강령 뭐 정강 정책도 바꾸고 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의견이 나온다면 그것을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예를 들어 뭐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된다면 그런 조치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이미 밝힌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 관련해서도 혁신위원회가 무언가를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관심 사항인데. 지금 이제 그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 특히 당규에 아예 국회의원 선거구 출마자, 지역구 비례대표 뭐 이렇게 해서 그 공천에 관련된 세부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거나 바꾸거나 뭐 그런 안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이뇨한 위원장에게 그 정권을 주겠다 내지는 모든 것을 받겠다라고 밝힌 이상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당 지도부가 거기에 이른바 태클을 걸거나 수용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그 체포 구속 동의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즉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그 민주당 그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그 1호안을 그 문제 삼아서 혁신이 자체가 없어지던 그런 식의 혁신안은 우리 당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굉장히 거의 통째로 모든 문안이 그대로 수용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통합을 첫 일성으로 강조를 했단 말이죠. 생각이 달라도 지금 나오고 있어. 사람 미워하지는 말자는 통합을 강조했단 말이죠, 어제. 근데 이때 말하는 통합이란 단적으로 뭐 유승민, 이준석까지 포함되는 통합이냐? 이거 뭐 해석을 낳고 있는데 김전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통합은 이제 우리 정당이라는
사전적 의미 자체가 정강 정책을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강 정책을 만들고 이 정강 정책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권력을 획득해서 권력의 힘으로 정강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정당이거든요. 예. 그럼 정견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정견을 같이 한다는 말은 최소한 생각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을 오히려 공격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당을 거의 망하게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다른 시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유승민, 이준석 그분들이 조금 더 자제를 하고 당의 정강 정책과 함께 가고 당의 조금 자신도 좀 뭐 손해볼 일이 있으면 조금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럼 김재현 최고위원께서는 그 엇갈린 시선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저는 이미 그분들이 당을 떠날 생각을 굳게 마음먹고 당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당을 공격하는 이야기만 줄기차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고 이제 당을 떠날 그런 준비를 하고 피해를 스스로 이제 당을 떠나면서 비판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공천 신청을 하면 우리 당에서 이제 공천을 당연히 아주 빨리 빠른 절차에서 공천을 하게 되면 그 지역구를 벗어나서 출마하러 가면 지역 주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공천 신청 이전에 당을 떠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말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보면 자기 지역구도 아닌 옆 지역구에서 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뭐 비난하는 그런 포스터를 들고 있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이게 이렇게 해도 선거 되겠냐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 전국에 많거든요. 그러면 전국 어디 가나 선거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페이스북 글을 제가 봤는데 취지는 자신의 지역구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하니 나까지도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중도층 마음을 어떻게 사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저는 중도층하고 예.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구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에는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좀 들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나타나겠죠. 당연히 집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마음이 떠났다. 쉽게 예. 말해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대구 지역에서 그 좀 약한 고리 공천을 받는 사람을 보고 좀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가서 이게 윤핵관이 이런 공천을 했다. 그래서 이 공천이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도록 그만큼 옳은 소리를 했는데도 나를 징계를 주고 대표에서 쫓아냈다. 그래서 나는 보수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내가 대구에 왔으니 대구 유권자가 나를 뭐 도와달라 내지는 대구도 이제 좀 변해달라 이런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그럼 대구 무소속 출마 이른바 그 가능성이 높아 저는 보인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그리고 대구의 예. 국회의원들을 12분 중에서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다 칭송받는 건 아니죠. 뭐 비판받는 분도 있고 뭐 선출직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대구의 국회의원 12분을 그냥 밥만 축내는 고양이에 비유하면서 그러고 있으니 이게 이제 정치 도의상으로도 약간의 문제는 있죠. 과하다. 예. 많이 과하죠. 그 신당이 출연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뭐 무소속 출마 정도로 가닥을 잡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준석 더 나아가서 유승민, 이준석 그 두 사람이 국민의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다르게 움직이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김재현 최고위원은 거기에 뭐 동의하시지 않는 내용을 또 인터뷰에서 하신 바가 있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뭐 유승민 의원, 이준석 대표가 그냥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분 지지율만큼 빠져서 우리 당이 무조건 손해다. 저는 이것도 동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분 중에는 보면 이게 뭐 보수
저 보수 진영의 다음 대통령 후보 중에서 누구를 지지합니까 해서 지지율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올 때 보면 유승민 의원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역선택이 많다. 역선택을 그건 뭐 역선택이라고 하는지는 제가 좀 모르겠지만 조금 본심일 수도 있으니까. 상황이 그렇죠. 좀 다르죠.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역선택하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는 유승민, 이준석 그 신당이 등장하면 민주당 표가 더 많이 갈 거라는 그런 수치를 보내온 분도 있어요. 또 저 그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고 그래서 그것을 알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당에 막 무조건 박수치고 좋아할 일은 아니고 같이 갈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그게 불가능해진 것 아닌가. 지금 상황은 그게 불가능해졌다. 그런 상황이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최근 많이 이제 언론에서 거론되는데 그런데 오늘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저희가 좀 정리했는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엄청 친한 사이고 그래서 매일 통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김한길 위원장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내가 추천한 거 아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때 내가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을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긋는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 언론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을 주목하는 것 같고 그도 그럴 것이요. 며칠 전에 그 대통령이 워낙에 그 만찬장에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김한길 역할론 이것이 지금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에서는 사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치권의 원로급 인사가 많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그 황교안 대표가 김용호 전 의장을 뭐 원로라고 생각하고 또 신선하고 참신하다고 생각해서 모셔왔다가 당을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때 공관위원장을 했던가요? 그렇죠. 김용호 전 의원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김한길 위원장은 굉장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좀 또 저 보수층에서는 신선하고 이것을 이제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문제로 접근한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대통령과 상당히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분 이런 분이라면 사실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과거에 보면 김정인 위원장도 그런 뭐 중도층 접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역할을 하실 수는 있었는데 대통령과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이어서 늘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뭐 사이가 안 좋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이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한길 위원장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그 인요한 위원장이 김한길 위원장과 매일 통화한다. 저는 저런 부분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또 정치 원로로서 그런 뭐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죠. 그래서 역할을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맥락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워낙에 그 보수 지역 내에서 김한길 위원장의 어떤 그동안의 정치적인 이력 때문에 거부 반응들이 꽤 있다. 뭐 그렇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올 때는 훨씬 더 했어요. 그랬음에도 승리를 위해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승리했죠. 김종인 위원장이 올 때는요. 모시는 교도소 갔다 온 뭐 뇌물죄 뇌물죄로 교도소 갔다 온 전과자라고 욕하기도 하고 뭐 공격이 있었지만 그분이 와서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승리하고 결국은 대선까지 가는 그런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김한길 위원장은 그냥 야권에서 지금의 현 야권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그런 이력인데 그분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86 운동권도 아니고 종북 좌파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자유롭고 국민들에게는 또 친숙한
이 작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비판은 크게 장애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흘렀네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좀 국민의힘 상황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짚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또 인터뷰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